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사항권에 기록되어 있는 자월 간목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근데 오늘은 저 비행기들이 다들 미쳤는지 그렇게 시끄럽게, 그래서 비행장 옆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마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은 장사꾼들도 그렇게 많이 시끄럽게 마이크를 대고 떠들고, 어찌됐건 몇 번을 갖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자월간목. 자월간목은 많은 물이 필요치 않다. 오로지 무토가 있고 술토나 미토 한 글자가 있어야 하며 태양이 화창해야 한다. 그런데 습토가 있으면 재수도 못할 뿐더러 사주를 더 안냉하게 하며 화기를 설기회강시키므로 매우 흉하다. 이때 사주에 병화가 있다 할지라도 개수는 투간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 개수가 투간이 되어서 병화 옆에 근접하고 있다면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형상으로 고사목되기 쉬우니 이것은 진노식에 해당이 되는데, 개수는 투간되지 않아야 하며 병화를 합거시키는 신금 또한 없는 것이 좋다. 이 자월 추위를 누기는 병화 태양이 떠 있는데 이때 신금이 있어서 병화 옆에 근접하면서 합거를 시켜버린다면 이 태양이 태양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금에 해당하는 육친성도 흉하지만 여러 가지가 사주의 발복 기운을 제거시켜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령 간목에 정관이랍시고 신금이 투관되어서 병화 옆에 있으면 병화는 나의 자궁이요 신금은 나의 남편이 되는데, 내 자궁과 남편이 합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병화 본연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합을 즐기다가 그 합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인생이 망해버린 것과 같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살아갈 때 평생에서 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 정으로 인해서 망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임수는 태양의 빛반사가 이루어지므로 크게 해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만 임수와 병화는 격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수와 병화의 관계는 도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왕결의 임수투철은 불미암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이임수와 개수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길하다. 만약에 이임수가 투출을 할 바에는 구조 배합이 중요하게 되는데, 간목일간에 병화는 옆에 근접해야 하기 때문에 월간 병화가 좋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임수가 시간 임수를 만난다면 이인갑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는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의 임수는 임신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자월이다. 자월에 신자 합수를 하면서 더 이상 물이 필요치도 않은데 이임수가 투관이 돼서 출렁이는 바다 위에 앉아있는 간목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흉하다. 그래서 아예 임신시에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또한 자월에 개수가 투관이 된다면 시간 개수가 될 텐데 이 간목 병화하고 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개수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이 개수는 개유로 오게 된다. 그러면 개유시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는.
이 개수가 나타나서 비록 격하고 있어서 흑운 차일은 안 되지만 사주를 더욱더 한랭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병화가 있을 때는 이 연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있을 때는 이 월간 병화거나 시간 병화로서 이 간목에 근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구조는 시간 병화를 만나서 병이 시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한국의 산부인과에서 이 시간대에는 이미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근을 안 하는 상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법률이 고쳐져서 이 산부인과만은 24시간 교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제로 갖다 이루어져야만이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요. 병어와 개수가 근접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인도식에 해당하므로 여자의 경우 자식을 모친에게 맡겼다가는 자식 신상 이변수가 되기 쉬우니 모친에게 아기를 맡기는 일은 없는 것이 좋다. 또한 사사건건 자식이 하는 일을 모친이 참견하는 형태이므로 일찍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자수성가하는 것이 상책이다. 임목은 미혼목이므로 수기왕성하더라도 겁날 것이 없으며 병화의 통군처로서 묘목보다 더욱 길하다. 그러므로 갑인 일주가 되거나 갑술 일주가 된다면 매우 길하다. 만약에 갑인 일주가 자월의 갑인 일주가 된다면 아무리 수기가 왕성해도 겁날 일이 없으며, 또는 갑술 일주가 된다면 일지 술토가 재고 귀이면서 술중 무토가 자중 개수를 제어를 해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자월에는 태어났을 때에 갑오일주가 되는 것도 좋으나 갑오일주가 되면 자오충이 되기 때문에 갑인일과 갑술일이 제일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월 상자의 천간들은 대체로 크게 해됨이 없어서 길한 편이지만 병자월이나 무자월에 태어나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겠나 그래요. 그 다음에 경자월에 태어났다면 남편덕이 박덕에서 부부 이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오로지 간목이 한목 향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목의 마음은 오로지 태양을 향해서 가기 때문이다. 갑오일은 자오충으로 좋지 않으나 병인시나 갑술시를 만나 자오충을 해소한다면 병중지약으로 전화유복이 되어 득자 후 의외의 행운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된다. 갑진일은 자진 합까지 하면서 사주를 더 춥게 하고 수왕하게 함으로 좋을 바가 전혀 없으나, 만약에 병인시를 만난다면 길하지만 임신시를 만나 수국이 된다면 정처 없이 흘러가는 유랑인생이 되기 쉬우며, 만약 갑신일에 무준시를 만나도 배우자덕과 육친의 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주에서는 일지가 희신이 되는 것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암시가 있으므로 아무리 어려운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지가 희신이 되고 그 희신에서 정기 천간이 투출을 해서 희신작용을 같이 하게 된다면 정말 이것은 그 배우자를 아주 잘 만난다는 그러한 암시가 된다. 그러나 일지가 기신이 되고 거기에서 투관된 천간이 기신 작업을 한다면 이것은 대책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시주 또한 일주가 꼭 필요로 하는 사주를 중화시키는 희신이 된다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꿈을 이루게 된다. 일지가 희신이고 시주 또한 잘 만난다면 아무리 선탁하고 후청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선탁 후청사주는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러한 명식이 되는데, 선청 후탁사주가 된다면
처음에는 부모 덕에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나이가 중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탁해져서 매우 흉하다 그래요. 갑자일은 자칫 한 많은 인생으로 승가명, 그러니까 스님이 될 수 있는, 종교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으며, 부부애로가 어렵고 남녀 무자식이 될 수도 있으며, 가난한 인생이 되기 쉽다. 부모 또한 이별사별에 모친이 두르기도 쉽다. 그러나 병인시를 만나면 천만다행이지만 육친의 흉한 뜻은 어찌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사주를 한랭하게 하는 진토나 축토는 없는 것이 좋으며, 만약에 기토 또한 투관되었다면 각기 합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좋은 형상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간목은 기토가 월간이나 시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 기토는 연간에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만약에 기사시에 만났다면 여기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중병화가 조우를 하는 상태이고, 사중병화가 연결이 기토와 상생으로 돼서 기토를 생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배성의 덕이 좋다고 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때 병화를 만나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리고 이렇게 기토가 투관이 될 때는 연천간에 있는 것이 좋고, 임목을 반드시 만나야 하므로 갑인일이나 병인시를 만나는 것이 더욱 좋겠다. 만약 정묘시를 만난다면 그것도 정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자묘 상형살에 정화는 꺼진 불과 같으니 매사 장애로 발생한다. 그러나 병인시를 만난다면 목화 통명으로 초년에 고생을 해도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병정화가 없어도 사오 중 한 글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만약 조우불량으로 한행하다면 승가명과 같다. 만약 목국을 이룬다 해도 금기를 써서는 안 되며 오로지 태양이 화창해야 된다. 혹자는 목기 과다하면 정화로 경금을 연금하고 경금으로 목기를 제어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렇게 글에 책에 써진 것을 필자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요. 목기 과다한 상태 속에서 경금이 투관이 되었다면 이미 목다 금결이 돼서 깨어져 버리는 경금이고, 그리고 목기 과다라면 이미 정화는 목다 화식으로 꺼져 버리는 불인데 이 정화로 경금을 어떻게 단련을 하냐. 이건 그러니까 말 자체가 말장난이고, 이건 도저히 갖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목기 과다한데 경금이 투관이 되고 정화가 투관이 예를 들어서 됐다고, 그래서 이것은 벽갑인정사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미 목기 과다했다면 목다 근결로 경금은 깨져버리고, 그리고 정화는 목다 화식인데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게. 그래서 책에 또는 이렇게 그 여기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 활인지명으로 베푸는 삶이 되고, 만약에 정화가 있다면 이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자, 사주명식을 하나를 보자고요. 정해년, 임자월, 갑술일주가 아주 일지는 잘 타고 태어났죠. 그런데 시간을 잘못 만났다. 을축시를 만났다. 이 사주 구조가 지금 상당히 잘못됐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술중의 정화로 투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화를 알로라도 있어야 된다. 이 추위에 지금 이 자월이기 때문에 정화는 알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정화를 또는 보온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불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정화는 보온제이다 또는 난로이다 이렇게 통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일지 술 중에서 투출한 정화이기 때문에 좋은데
나의 모친인 이임수가 정임합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모친이 술 중에서 이 부분에서 이 정화는 나의 아버지예요. 지금 정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해자가 동기이고 정임이 합을 했고 또는 나의 일지 술토에서 후관이 된 정화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아버지로 변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술중무토가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아버지인데 이것은 정임 합을 해서 한 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다, 흉할 것을 상징하는 을축시에 태어나서 등락개갑을 간목이 당해버렸다. 자기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 재물은 이 축토가 축술형을 시켜가지고 풍파시키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어떠한 자기 동료, 형제, 누군가를 만나서 중상, 모략을 당하고 재물이 깨어질 것을 상징을 한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간섭이 너무너무 심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합을 한 것은 좋지만은 해서 한몫을 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배다른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임수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해중 간목이 또 있고 요 지금 해자 수국을 이루는 그러한 임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건 어머니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어머니가 아니다 그래요. 자, 또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정임합이 흉하게 된 명식이다. 두 글자가 기반이 된 듯 하지만 임수는 본분을 지키고 정화는 자기를 잃어버린다. 즉 여자가 결혼해서 시갓집에 살면서 마음은 친정 부모에 가더라도 시부모와 남편, 자식들에게 동화되어 친정 부모의 딸 노릇을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청간합의 현상은 단순히 기반이라는 틀을 벗어나 정화가 임수에게 끌려가게 된다. 동을간목은 오로지 고사목에 부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목과 술토나 미토 중 한 글자와 무토가 있는 것이라며 더하여 화기천간이 투출해야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부목을 막아주는 임목이 없고 정화가 보온제 역할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흉하게 된다. 술토는 재물창고이고 제방제수할 수 있으므로 길하다. 그러나 을축시를 만나 등락개갑을 당하고 부성인묘에 형살까지 겹치므로 제방제수하는 술토에 지진 발생이니 시주가 탁기이고 모친이 병이 되는 명식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을축시에 태어나 이 축토가 부성인묘살이다 그래요. 그런데 축중신금, 술중신금이 나의 남편이 되는데 이것이 부성인묘에 걸려가 있어가지고 남편 단명을 시키는 그러한 격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술토는 재물창고이고 제방제수할 수 있으므로 길하지만 그러나 이 을축시가 아주 질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등락개갑당하고 부성인묘의 형살까지 겹치므로 제방제수하는 술토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니 시주가 탁기이고 모친이 병을 만드는 사주이다. 술토가 천을기운으로 재물이라고는 하지만 고갈살로 작용하는 극각살이므로 형제 중 한 명은 불구자가 되거나 어릴 적에 사망했고 당주 또한 유산 낙태를 경험하며 가슴에 무덤 쓰는 자식이 있을 것을 상징하면서 자칫 무자식으로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부친 선망에 잦은 재난 풍파가 발생하고 남편 신상 이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부모덕이 없으니 타양에서 자립성가해야 하는데 술중신금 남편은 투출하지 않았고 재수함으로 덕은 있지만 득자 후 이별을 하거나 사별하게 된다. 동방문은 화기가 유력하다면 무난한 운기이지만 화기가 없으므로 목국토 작용을 하므로 기운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배성궁인 술토는 천살과 아숙으로 시지의 고갈살과 형살이 되므로 득자 이후
과숙사를 발동시켜 자식이 부모를 해치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된다. 방주는 병진대원 39세 을충년에 해자충 수방과 묘고 작동으로 남편이 흉사하게 되었다. 미리서 이별을 했거나 별거를 했다면 사망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차피 헤어지거나 단명할 운명을 가진 사람이 나와 인연이 되는 것이다. 발북의 씨앗시대는 정화가 합거되어 급신이지를 만든 것이니 부모 주상의 덕이 없음이고 자식 낳고 남편과 정없이 살아갈 운명이 되는 것은 을축시를 만났기 때문이다. 만약 병인시를 만났다면 좀 시간을 조금 늦춰가지고 귀궁이 되는 것인데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병진대운 을축년은 여기서 병화가 투관이 돼서 상당히 좋은 듯하고 또한 진토가 투관이 돼서 여기서 좋은 듯한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거 좋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화토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토나 기토가 있어 가지고 이 토기를 하나로 순일하게 만들어 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이 진술충을하고 또한 을충령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한랭하게 이 화기는 전부 다 설기를 토기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진술충과 이 축토가 두 개로 모이면서 부성인물살이 발동을 하는 거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대운을 잘 만나야 된다. 이 사주는 술중무토를 용신으로 삼는다고는 하지만 진술충에 의해서 깨어져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신사임당이 율곡을 나올 때 나오는 율곡이 못 나오게 디디미토를 깔고 앉아 참고 참아 시간을 맞추어 율곡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신사임당의 크나큰 주역의 지혜이다. 이시조선 시대만 해도 이 나라에는 성리학과 유교학이 있어서 주역을 배우게 되었지만 1900년도 이후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니 인성을 갖춘 현명한 학자의 길이 잘려버렸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은 한반도의 지형을 관찰한 후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데 그 후 조선의 국군을 잠재우고 인재 양성을 막기 위해 임진왜란 때부터 철주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 혈맥을 찾아 철심을 박는 작업에 절정을 이루고 한반도의 진상과 명예에는 수백 개의 철주가 꽂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일본은 한반도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중국을 지배했지만 그래도 성리학과 유교와 주역 등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살아있어서 뿌리를 갖추고 있으니 지혜가 있어서 산맥을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철심 뽑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발견되기 시작한 철추는 학이 춤을 추며 날개를 감싸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마산의 무악산에서 뽑히기 시작하였고 84년에는 백운대에서만 무려 22개의 철주를 뽑아냈으며 93년에 들어서는 속리산의 문장대 아래에 박힌 8개의 철주를 뽑아냄으로써 한반도에 웅비하는 호는 되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일본은 패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이때 93년도에 이 속리산 문장대에서 이것을 뽑아내고 아마 86년도 아세안 게임과 88년도 올림픽 게임을 하게 되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유상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그래요. 기독교는 정말 쇠퇴로 진행 중이고 한반도가 웅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이 사라져야 하며 우리의 자연숭배 사상이 전 세계의 교육 정신이 되어야 진정한 천손민족의 혼이 살아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학들이셔 더욱더 명리자연법을 갈고 닦아 인성을 찾는 공부에 주역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사주를 하나를 더 보시자고요.
이 사주는 2007년에 국내 첫 출산 1호로 뽑혀서 방송에 소개되었던 여자아이인데, 이것을 그 카페에서 통변을 해서 올리고 나서 이 사람 아버지가 막 전화가 오고 카페에다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걸 삭제하라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을 삭제를 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정말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정해년, 사실은 이 사주가 정해년생이 아니다. 2007년도 1월 1일 날 첫날 갖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병술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병술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주를. 근데 병술년생이 아닌 정해년생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자월 갑오일주가 연월주 경자와 갑오가 천충, 지충으로 태양한 수기에 의해서 완전히 이 간목이 나아갈 길을 싸그리 그냥 작사를 내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작사를 낸 것이냐? 월간 경금과 이 자수가 작사를 낸 거죠. 당주에 나아갈 길을. 그래서 병자시에 태어났는데 또 한 번 자수가 나타나서 자오충으로 완전히 깔아뭉개 부셔버렸다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인수가 병이다. 음실양허한데 오화가 깨져버리니 병정이 뿌리를, 통근처를 다 놓쳐버렸고, 이 간목은 술, 미, 토가 없기 때문에 이 왕성한 수기에 의해서 부목이 되어버렸다. 이 경금은 수다, 목부로 또한 죽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주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저기를 저 1월 1일이 딱 되면서 밤 첫 시간에, 그래서 첫 출산 1호로 뽑혀 방송에 소개되었던 여자아이의 사주인데, 동지 후 10일이 지났으므로 정해년이고 월주는 소환전이므로 경자월이다. 이때 병술년의 경자월과 정해년의 경자년은 대단히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 동지절입시 일양시생으로 하루 1분씩 하지까지 180분의 양기가 늘어나고, 하지에서 이름시생으로 하루 1분씩 동지까지 180분의 음기가 늘어나므로 360도 정회전이 되는데, 양기가 1분이 늘어나면 음기는 1분이 줄어들고, 음기가 1분 늘어나면 양기는 1분이 줄어드는 반복 작업을 하면서 1년이 형성이 되는데, 만약 입춘이 연주 변환의 경계점이라면 시주 역시 인시에서 하루 일진이 바뀌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공지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한바퀴 순행을 마친 마지막 점과 출발점이 된다. 자, 동지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한바퀴 순행을 마친 마지막 점과 출발점이다 그래요.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데, 특히 천문과학연구소에는 공지가 일양시생의 출발점이라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데도 여긴들은 입춘이 연주의 시작점이라고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는 월주에 속하므로 절기에 의해서 일주가 바뀌는 법은 결코 없다. 한국에서는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경시란 국제 표준시 규약에 따른 것으로, 즉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는데 360도 회전해서 24시간이 걸린다. 1시간에 15도만큼 회전을 하는데, 따라서 국제 간의 시간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15도마다 표준시를 정하고 이 시간을 쓰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일본 동경시를 취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는 용도를 하여 서쪽의 서경 15도, 30도, 45도, 이제 이처럼 이렇게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165도로 정하고, 동쪽은 동경 15도, 30도, 45도 등등등 165도로 정했다. 180도는 동경과 서경이 일치하며 이것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은 동경 126도 58분쯤이 된다.
한국은 일본의 동경에 근접한다고 하여 동경시라 부르며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쓰고 있다. 한국은 낮 12시에 태양이 남중 머리 꼭대기에 오므하게 되는데 동경시 135 경도를 쓰므로 서울 기준에서 32분을 앞당겨 쓰기 때문에 낮 12시 32분에 태양이 남중한다. 따라서 서울 태생이 원래 시간을 찾으려면 현재 시간에서 32분을 빼야 한다. 명리에서는 30분을 빼고 시주를 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를 정확히 뽑으려면 출생일을 알아야 한다. 가령 부산은 동경 120도 3분쯤이 되는데 이것은 동경 135도와 24분의 시간 차이가 있게 되고, 즉 부산에서는 난 12시 24분에 태양이 남중하게 되는데, 따라서 원래 시간을 찾으려면 24분을 빼야 한다. 그래서 모든 태어난 그 시간, 서울은 32분부터 시작이 되고 부산은 24분부터다. 이러한 30분 기점은 청주가 30분 기점이고 이 대전은 31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갖다가 현재의 정확한 시간은 분계선은 상기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동경시 135도와 지역별 경도와 시차 동경 127.5도 기준 한국의 청주를 기점으로 시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서울은 32분을 빼고 부산은 24분을 빼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태어난 시간이 12시, 서울에서는 32분부터 시간이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서울 태성은 07시 32분부터 진시가 되고, 자, 7시 30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명리에서 시주가 바뀐다 그러는데, 그 필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32분부터 진시다. 그러니까 30분이라면 아직 진시가 서울 태생은 아니다. 그러나 32분부터 진시가 되기 때문에 부산 태생이라면 24분부터, 청주 태생이라면 30분부터 진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실자는 야자시와 조자시를 철저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지와 입춘의 연주 분계선, 그리고 야자시와 조자시 문제에 역인들마다 중구난방이다. 그러나 자연현상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동지와 야자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청주 기준 0시 30분 전까지는 야자시이며 0시 30분 이후로는 조자시에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서 0시 30분은 일주의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당주는 0시 0분 출생이므로 일진의 경계선 전이므로 갑오일주의 야자시생이다. 그래서 갑오일의 자아시는 갑자시가 되어야 하지만 지구는 한 바퀴 공전이 끝나는 상태에서 다음 날의 시작점이 근접하여 시청간의 변화가 있게 된다. 책을 구입하고 있으신 분들은 명식 자체를 끄집어내 놓고 이 부분으로 배합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갖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다음 날의 일진인 은미일에서 시청간을 구별하므로 정자시가 된다, 이 사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청주 기준 0시 30분부터 해당 일진으로 다음날 0시 30분까지이고, 시주는 23시 30분부터 다음날 23시 30분까지 시주 간지가 같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움직이는 속도는 초속 약 30km이고 24시간은 약 260만 킬로다. 이 거리만큼 지구는 다음 절기를 향하여 공전하면서 자전을 한다. 그러므로 이 자스가 조자시, 야자시를 구별해서 써야 된다. 그러므로 또한 23시 30분 이후에는 다음 날의 일진의 주기에 들어가므로 벌써 260만 킬로가 가까이 근접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므로 시청간이 변하는 것이며 조자시와 야자시의 구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당주는 병술년생이 아닌 정해년생이다. 그리고 을미일이 아닌 갑오일이고 갑자시가 아닌 병자시인 것이다.
자월에 태어난 간목에 금기는 한냉수항하게 되므로 없는 것이 반갑고 오히려 해당 육친의 덕이 있게 된다. 그리고 술토나 미토 중 한 글자가 제방일수하며 무토가 있고 유력한 병화가 있으면 행복지명이 되는데 당주는 반드시 있어야 할 무토가 없고 쓸모없는 수기가 범람하고 있으니 유랑 인생과 같다. 지금 현재 이 경금은 이미 죽어버렸고 당주에 나타남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하는 나의 인생 무대가 자오충 두 개의 자수가 오화를 완전 충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병경화는 통근처 상실로 나타나서 허공중에 떠있는 그러한 객이다. 그래서 이 간목의 오화는 자궁이요 홍염살이 되는데 홍염살 자오충에 의해서 국생도화인 자수, 인수도화가 발동을 했고 나의 오화 홍염도화가 발동을 했으며 병종화는 허공중에 떠서 날아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도화 발동 밑에 그 식상도화 발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주에서 쓸만한 글자가 아무것도 없다. 두 개의 자수가 오화를 이렇게 충파를 시켜버려서 그래서 자월에 태어난 간목이 금기는 한냉수항함으로 없는 것이 반갑고 이 경금은 없는 것이 좋은데 수 다 금침으로 이미 물에 퐁당 빠져서 다 죽어버렸다 그래요. 경금도 아니게. 그러니까 조상이 하천한 집안이다. 이 관성이 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상이 하천한 집안일 뿐이다. 왜 이것이 조상이 더더군다나 되냐면 월간 경금이기 때문에 조상이 하천한 꼴값 떠는 조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중 기토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오중 기토 아버지는 여기서는 투관되지가 않았다. 오중 기토 아버지가 이 오중에서 이 정화로 투관이 됐다. 그래서 정해로 왔는데 이 정화는 완전히 관살 해자가 있으면 두 개의 자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직업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을 상징한다. 내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수를 제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덕이 없다. 그래서 필자한테 갖다 이메일이 오고 뭐 하고 이거 글 삭제하라고 갖다가 아주 한판 대판한 적이 그렇게 있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삭제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금기는 한냉수항하게 함으로 없는 것이 반갑고 오히려 해당 육친의 덕이 있게 되는데 술미조토가 없으므로 아버지 덕이 없으며 어머니는 완벽한 귀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덕이 없으며 자수성가 장남팔자로 고아명식과 같다. 아마 잘못되는 인생이 된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당주는 반드시 있어야 할 무토가 없고 쓸모없는 수기가 범람하고 있으니 유랑 인생과 같으며 또한 경금이 투관되어 수다 흠침을 당하니 남편 단명수의 수액으로 인한 흉액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직업이 양호하기가 어렵고 지지의 진두식이 되므로 마마보이 성향으로 모친으로 인한 흉액이 발생하게 된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나타나는 이 우화를 두 개의 자수가 충파로 완전히 깨끗어 버렸으니 정말 미치고 발작 뛰는 간목이다 이것은. 그래서 모친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빨리 이 모친을 떠나는 방법밖에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힘들지만 자수성가를 해서 살아야만이 이 삶이 평안하지 어머니 옆에 있다 살다가는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내 직업도 완전히 이건 형편무인 지경이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직업이 양호하기 어렵고 이렇게 진도식이 되면 매사가 지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기 없는 사주에 있어야 할 인목이 없어서 부목이 되어 신병 신액이 발생이 되고 정처 없는 유랑 인색으로 물속에서 이리쿵 저리쿵 떠다니는 그러한 형국이다. 좋아하는 화기가 용신이 될 듯하지만 두 개의 자수에 오화가 충파되어 병정이 뿌리를 상실하고 허공중에 날아가는 형태이므로 용신이 될 수 없으며 해중 관목이 용신으로 수화상견을 통관시켜야 하므로 모군이 가장 길하다 그래요. 화우는 수화상견으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고 진축 수포나 기토는 오히려 탁하게 되며 술미조토와 무토는 길하다. 한랭한 계절에 수화를 통과하는 간목이 없으므로
형제 덕은 부족하며 자신이 앉아야 할 식상을 스스로 충파시키니 이러한 경우 몇 번의 유산 낙태를 겪으며 혹은 아들은 낳지 못하고 이러한 사주에서는 딸만 낳게 되며 나이가 먹어서는 자궁병에 신음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무자식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폐아 또는 불구자가 되거나 신병신에게 문제가 발생할 암시가 있어서 자식으로 인한 평생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될 것을 상징한다. 수복과 재물을 만들고 당주에 나타나면 식상을 충파하는 이런 격의 사주는 불의의 횡액사를 당하는 명식에 해당하는데 오화는 말이며 자수는 쥐이다. 그런데 두 마리의 쥐가 말등에 올랐다 채찍질을 하며 호령하는 격이다. 그러므로 당주는 숨 막히는 모친의 간섭을 받고 몇 번의 가출을 하기 쉽다. 인수도화와 일지육해살이 충돌하므로 허리 부러진 말이 되어 화력의 유흥업을 찾아가는 격이다. 혹은 정신병원에 감금되거나 갇힌다는 암시가 강하며 허리가 부러져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 남편 경금은 수다금침으로 과부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부부 이별하거나 사별하게 됨을 뜻다 하며 직업 또한 흡족할 수 없게 되는데 일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에 떠 있는 격이므로 당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찍 모친의 슬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지 홍염동주에서 사신이 동하니 변덕이 많은 성격으로 호색하며 적극성이 부족하고 게으른 편으로 오는 기회를 놓치며 멋내고 뽐내는 일이 일가견이 있으며 화난 사주다. 이게 사주가 웃는 사주도 있고 화난 사주도 있고 발복 사주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화난 사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에 따라 다르며 겸손하지 못하고 사납기도 한 그러한 편에 해당이 된다. 또는 이러한 사주에서 자칫 목 디스크나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갑경충의 목 디스크, 그 다음에 좌우충의 허리 디스크, 이 부분으로 허리가 부러져서 또는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양 무력하면서 허리 질병으로 일평생 고생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특히 건강은 신경 써야 하는데 자궁암과 유방암이 발생하기 쉽고 몇 번의 유산이 만든 결과가 되는데 가안경화증을 조심하고 해산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심장 질병 또한 조심해야 하며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게 될 것이며 이때 아이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얼굴에 홍조가 심할 것이다. 무자기축년에 많은 질병 치료를 할 것인즉 죽을 고비도 넘겨보겠고 10세까지는 질병을 달고 살게 될 것이다. 성격과 운명은 눈치가 빠르고 재치가 있으며 겉보기에는 의젓해 보여도 급하고 심성이 얄팍하여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며 직업 또한 차분히 앉아서 하는 일은 못하고 괜히 동분서주하며 실수가 잦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 것을 상징한다. 이 간목의 자수는 목욕살이고 인수도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폐욕지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폐욕지라는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물과 같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아주 더러운 물에 목욕하는 그러한 상에 그 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먹을 것 없는 제사 절하러 다니는 상으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격에 허영 시기 질투 변동수가 많고 인내력이 약하여 실증을 잘 내는 용두사미의 인생이다. 처음에는 말을 더듬다가 나중에는 달변으로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 솜씨를 활용하는 직업으로 신문방송기자, 컴퓨터 개통, 그래픽자인 예술, 의학계, 섬유, 전기, 요식업, 화공계통이 적합한데 중개업, 영사기 계통, 노래를 잘하니 가수도 길할 것이다. 통역 등도 좋으며 이 경우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무관 쪽 계통의 직업도 권할만 하겠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12세부터 펼쳐지는 이민계묘 갑진 30년이니 학년기에 최대한 공부해서 평안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이 사주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야자시와 주자시, 관련 동경시와 이 부분 관련된 시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몇 번을 더 읽어서 확실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연주가 변하고 월주가 변하고 일주가 변하고 시주가 변하고 수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주인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넘어가시는 본인들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